안녕하세요. 아틀란타 TV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진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살다 보면 티켓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티켓을 받으셨을 때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드리는 방송 내용은 당연히 조지아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알라바마에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라바마 법은 매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특별히 조지아주에만 해당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티켓을 받게 되시면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티켓 받으신 분의 입장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티켓을 받으시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벌금 내고 빨리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 내가 티켓을 받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경찰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서 그런 경우는 억울한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뭐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좀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뭐 벌점이나 벌금 같은 걸 좀 줄이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나는 뭐 그냥 잘못했고 돈 내고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보통 티켓이나 경찰이 이제 안내를 해줘서 어떻게 하면 벌금을 내는지 안내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티켓에 써 있기도 하고요. 보통 카운티나 시의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에서 벌금을 내시면 뭐 그냥 케이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든 티켓이 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티켓은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아마 무면허 같은 경우에도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두하셔야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은 어쨌든 그 웹사이트에 가면 안내를 받으시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가셔서 내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케이스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단 법원에 출두하셔야 됩니다.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티켓을 받으시면 그 티켓에 이제 뭐 몇 월 며칠에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내용이 써 있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이제 법원에 출두하시고, 한 가지 아실 것은 그 날이 재판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티켓에 써 있는 날짜는 판사가 그냥 입장 표명만 해라라고 하는 날이고, 그날은 그냥 가셔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영어로 not guilty가 되겠죠. 그래서 not guilty라고 말하면 판사님이 그러면은 당신은 재판이 필요하니 그럼 재판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재판일을 정해줍니다. 근데 주로 뭐 재판일은 한 달 정도 그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뭐 이제 그날 재판일에 맞춰서 뭐 증인이라든가 증거 같은 걸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 티켓에 써 있는 그 날은 재판하지 않는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재판에서 뭐 티켓을 싸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속도라든가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잘못에 대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당연히 무엇인가 싸우려면은 뭐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증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에 만약에 지난번에 다뤘던 블랙박스가 있다면은 뭐 블랙박스 같은 있는 내용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증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운전하다가 티켓 받으신 분들은 좀 싸움이 더 어렵고요.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증인을 해주면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늘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단 당연히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동승자가 대부분 가족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족들이 뭐 증언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동승자가 배우자여도 그 배우자의 증언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싸우실 분들은 그런 동승자하고 같이 가서 동승자가 뭐 내가 운전하는 걸 봤는데 분명히 노란불에 지나갔다, 아니면은 뭐 차선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증언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렇게 좀 깎을 수 없을까, 혹은 벌점을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에 따라 벌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속도 뭐 10마일 오버했느냐, 뭐 30마일 오버했느냐에 따라 벌점이 다르고요. 뭐 학교 버스를 추월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벌점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벌점이 있는데 문제는 벌점이 일단 보험료와 직결되죠.
그래서 벌점을 받게 되시면 바로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요. 또 벌점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아예 보험회사에서 연장 안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벌점이 너무 많아지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을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주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노 컨테스트라는 선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노 컨테스트, 다른 말로는 놀로라고 하는데요. 그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싸우진 않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놀로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만 싸우기는 싫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럼 그게 좀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노 컨테스트를 하게 되면 내가 벌금은 내지만 벌점은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노 컨테스트를 하게 되면 뭐 판사가 벌금은 그러면 얼마 내고 대신에 벌점은 올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케이스가 끝나게 되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노 컨테스트 혹은 놀로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놀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범죄,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놀로를 하고 싶어도 판사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또 놀로는 너무 자주 할 수 없고요. 5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놀로라는 컨셉이 판사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놀로라는 것은 일단 판사가 허락을 해주면 이제 케이스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벼운 뭐 속도 위반이라든가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21세가 넘고 5년 전에 한 적이 없다면 대부분 판사는 받아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알라바마 법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알라바마는 이런 놀로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알라바마에서 혹시 티켓을 받으시면 이 놀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지아에서 티켓을 받으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티켓을 받았을 때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법원에 간 이유는 여러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티켓에 써있는 날에 법원에 가면 그날 재판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입장을 표명하는 날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티켓을 받으시면 이제 법원에 가시면 그날 여러분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보통 뭐 30명, 50명 이렇게 뭐 비슷한 종류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나와서 한 명씩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김철수 나왔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일어나셔서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호명을 했을 때 판사가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입장이란 말은 영어로 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플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guilty다. guilty는 이제 잘못 인정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not guilty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놀로, 좀 전에 설명드린 놀로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로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이 입장 표명할 때 guilty나 not guilty보다는 놀로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가끔씩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재판에서 싸워서 경찰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놀로가 가능하다면은 놀로라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벌금은 내겠지만 최소한 벌점 올라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교통법규 관련해서 이런 법규도 있다, 조지아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그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뭐 당연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법에 그게 어떻게 써 있냐면 핸드폰이 운전 중에 몸에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들고 뭐 문자하는 건 당연히 뭐 안 되죠. 손도 몸이니까요.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몸에 닿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뭐 내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사실은 그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어서 뭐 만지지 않으면은 뭐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뭐 티켓을 주긴 힘들겠지만, 다리에 올려놓는 거는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내가 다리에 올려놓은 전화기를 만지게 되면 만지는 순간 그 뭐 경찰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화기를 다리에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 자체가 또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거치대 같은 거를 두셔서 거기 두는 건 괜찮고요. 당연히 컵홀더 같이 자기 몸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전화가 울리면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이렇게 뭐 무선으로 차 안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 관련해서 어떤 티켓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거치대에 올려놨다 하더라도 동영상 보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운전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뭘 틀어놨다 하더라도 나는 핸드폰을 만지진 않았지만 동영상 보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거치대에 놓고 동영상을 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음악을 틀어놓는 거는 괜찮은데 동영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써 있는데, 그 운전 중이라는 말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쉽게 말해서 운전 중이라는 말은 차가 시동만 켜 있어도 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주차해놨어도 차가 돌아가고 있으면 운전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티켓 받으실 때 신호등에서 많이 티켓을 받으시는 게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차를 정차하고 뭐 그 사이에 뭐 전화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뭐 위험한 것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에서는 더 까다로워요. 법에서는 시동만 걸려 있어도 그 차를 운행 중인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가 빨간불에 신호 대기 중에 있어서 있는 경우에도 핸드폰을 만지시게 되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오래된 법은 아닌데 너무 천천히 갔다고 티켓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이제 차선이 2차선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맨 왼쪽 차선에는 주로 이제 빨리 달리는 차들이 맨 왼쪽 차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맨 왼쪽 차선을 사용하는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가서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를 준다면 그 자체가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하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빨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실 때는 왼쪽 레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레인에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물론 내가 조금 있다가 좌회전해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왼쪽 레인에 있으셔야겠죠. 이제 그런 경우 말고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왼쪽에 운전할 때는 다른 차량들과 최소한 비슷한 스피드를 유지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 억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55마일 지역에서 55마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과속도 아니고 또 뭐 스피드 리밋 정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천천히 간 것도 아닌데 그것만 봐서는 그런데 그 차량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많은 차들이 다 차선을 바꿔서 그 차를 패스하게 되면 그 한 차 때문에 어떤 자동차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티켓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이 법 자체가 오래된 법이 아니어서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생소한 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경찰차나 다른 뭐 견인 차량 같은 차들이 갓길에서 다른 차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뭐 티켓을 준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갓길이라 하더라도 법에서는 여러분이 오른쪽 레인에 있으면 안 되고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옆에서 갓길에 있는데 그 갓길 옆을 빨리 지나가는 것도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물론 왼쪽으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왼쪽에 차가 많으면 그런 경우에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게 괜찮은데 대신에 속도는 많이 줄이셔야 돼요. 보통 운전하는 속도보다 많이 줄이셔야 되고 왼쪽에 차량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하나 더 움직이셔서 경찰차를 피하는 것이 일단 뭐 티켓을 안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옆에 지나가다 보면 경찰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밖에 나와서 업무를 진행할 때 자칫 잘못하면 차가 사람을 치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몇 년 전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새로 나온 교통법규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이것 또한 정확한 판례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승자가 동영상을 틀면 운전자가 안 봤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마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면 또 마침 오른쪽에 동영상이 틀어져 있었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영상을 봤다고 할 것이고, 그럼 경찰은 이런 것을 티켓을 줄 때 경찰이 증언을 하겠죠. 내가 운전자를 봤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잠깐 돌리더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영상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경찰이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티켓이 효력이 있죠. 그래서 동승자가 동영상을 트는 것도 뭐 예외인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티켓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